자, 그리고 다음. 그러면 이렇게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개념 또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자 이렇게 네 가지 사회적 기능, 네 가지가 소통 촉진, 상호 지원, 공동체 형성,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 당연히 여가 시간에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모이니까 정보교환 되겠죠. 주민 간의 정보교환, 공감대도 형성하고 공동체 담론 형성을 유도한다 라는 거. 예전에,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없어진 거. 왜냐면 다들 집집이 다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흔한 일상이 돼버려서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선생님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 전 아주 흔하게 뭐냐, 동네마다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요? 반상회라고? 아직도 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뭐 동의하시면 써주세요 하고 표를 만들어 놓지 반상회를 하지 않잖아.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여도 그래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인데도 몇 날 며칠 그 라인에 반장네 집으로 다 모이세요. 그래갖고 반상회에서 손들어, 뭐 어때? 누구네 엄마 어때? 뭐 누구네 아빠 어때? 막 이러면서 했었던 반상회였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면 아마도 그런 반상회가 지역사회 기반 레크리에이션의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야유회 가고 소풍 가고 놀러 가고 체육대회 하고 축구대회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다 정보 교환도. 지금처럼 SNS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럴 때 반장이 동사무소 가서, 요즘 동사무소란 말도 안 쓰는데, 이 동사무소 가서 거기 통장이나 동사무소 장한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뭘 하는지 막 알아오면 그걸 또 반상회에서 반장님이, 그 라인의 반장님이 다 집집마다 알려주고,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알려주고 그래왔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런 반상회가 정보 교환의 장이 됐고, 그러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놀러도 가고 축구대회 하고, 뭐 아이들끼리 서로 집집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아이들도 봐주고 뭐 그래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 요즘 같은 시대에서 대면 접촉을 늘린다는 게, 그냥 직장이 아니고 일반 이웃들끼리 대면 접촉을 늘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전히 아파트 단지 형태의 그 공동주택 형태의 대단위 마을에서는, 도시에서는 힘든 것 같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단독주택들이 아니면은 그 밀집도가 떨어지는 주택들끼리 모여있는 동네에서는 아직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통의 장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분명히 기여를 한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해.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어쨌든 소속감도 높이고 정체성도 높이고 하고 있죠. 뭐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 기여를 한다는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연대, 공동체 형성의 매개체로 이용된다. 이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이 이용된다. 그래서 자, 형성 요소와 기능 및 효과 알아보. 공동 관심사 기반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높여야지만, 자,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 성과를 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회복을 잘한다면 나의 노동력, 나의 노동력이나 나의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산성 높아진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 전체가 발전하면 좋은 거니까, 지역도시 전체가 발전하면 좋은 것이니 당연히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진 않아. 이걸 한다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얻어낸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면 자, 회복이 매우 잘된 양호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분명히 좋은 생산성과
노동력, 그건 결국 경제성을 가지게 돼. 그러면 이건 분명히 성장으로 이어질 거야. 성장으로 이어질 거야.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지만, 양호한 회복을 원하는 거지만, 이게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킨다고. 분명히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걸 한다고 했을 때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마케팅, 경영,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키워드로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접근성이야. 이 효율성, 효과성 높이려면 뭐든지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걸 한 단어로 다시 바꾸자면 접근성인 건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결국에 접근성, 결국에 참여율이 높아야 돼. 그러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활동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기축구 대회를 해도, 축구 대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겠지. 대신에 축구하는 동안에 축구 기껏 해야 몇 명이야? 22명이야. 후보군까지 다 해서 30명을 넘지 못해. 근데 동네 사람 한둘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무실은 축구대회로 만들면 어때? 그 옆에다가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만들지.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술잔치도 벌이고 노래자랑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 자, 이런 연대를 형성시키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참여율을 높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몸도 부대끼고 놀았으니 신뢰성 형성, 협력적 관계 구축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기반으로 참여율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뭐뭐뭐주의가 뭐야? 현대사회에서 이건 정말 현대사회는 옛날하고 너무 달라 하는 게 이기주의. 그쵸? 이기주의. 그걸 좀 좋게 표현해야 이타주의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나를 생각하고. 그거가 나쁘게 발현되면 남의 피해를 줘가면서 나만 생각하는 건 이기주의고. 그쵸?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서 계속 아까 얘기했던 배려, 경청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게 좀 더 생활화 된다면 당연히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은 상호 의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협력적 활동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의식 강화,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개념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나오는 세 번째. 자, 레크리에이션은 일반적인 여가, 레저와 다르다는 게 뭐였어? 조직적이어야 된다, 구조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하다? 리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리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과정 중에 살펴보면 분명히 리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레크리에이션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주민 리더를 발굴할 수 있다. 자, 지역사회에 모인 사람은 같은 기업에 소속된 사람, 물론 이제 기업 통째로 뭐 아파트 사원단지를 만든다면 좀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동네에서 다 같은 회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에 사장님이 누가 있고 부장님이 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모여서 레크리에이션 하려면 누군가는 리드를 해줘야 돼. 그쵸? 누군가 기획도 해야 되고 스태프도 해서 도와줘야 되고 막 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발굴이 돼. 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리더가 발굴이 돼. 아, 우리 동네의 관심사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나 발전해야 되는 여지, 개선 과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주민하고 한 명 만나면서 소통도 잘하는 누구누구네 아빠! 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서 주민 리더
발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이 리더를 발굴하는 데도 매우 좋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런 주민 리더 발굴을 통해서 지역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자, 다 같이 모여서 무조건 손 들어! 라고 하면 만약에 손 안 들면, 아니면 다 찢어졌으면,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C라는 의견, D라는 의견 다 나눠있으면 어떡할 거야. 누군가는 그걸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에 이 리더, 주민 리더가 분명히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까 벽화라는 그런 프로젝트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히 레크리에이션이 도움을 준다는 거야. 낙후된 곳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너무 과부하가 걸린 곳에 회복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하는데도 매우 레크리에이션이 좋은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리고 지역 내의 네트워크, 서로들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도 레크리에이션이 도움을 주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우리 왜 그런 거 많이 그런 용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다가 협동조합. 그게 꼭 농협, 신협, 수협 이런 은행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건요, 같은 목표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생산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서로 나눠 갖는 거야. 그게 협동조합의 개념이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레크리에이션을 좀 더 지역사회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지. 아니면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좀 단독주택지인데 토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텃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꽃을 심었는데 꽃이 너무 잘 자라. 그랬더니 우리 그런 레크리에이션으로 그냥 꽃 기르는 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이거를 잘 가꿔서 팔아볼까? 라고 하는 거. 아까 그 벽화도 마찬가지. 그냥 그 동네가 너무 어두컴컴해서 그림 그려서 조금이라도 환하게 보이려고 만들었더니 관광객이 막 와.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볼까? 다 같은 개념. 레크리에이션을 잘했더니 사회적 자본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지역사회에 도움도 주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은 개인의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에 비해서 매우 확장성이 크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으로 아까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신체적,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인 세 가지의 예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이 예는 뭐냐?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잘하면. 벽화 프로젝트, 아니면 꽃 이렇게 길러서 화훼단지 만들고 정원 가꿔서, 여러분들이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개인이 하는 정원들 있는데 막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데 있죠. 본인이 그 개인 사업자가 꽃이 좋고 나무가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가 동네가 너무 풍경이 좋은데 동네 사람들끼리 하나 둘 꽃을 심고 나무를 다들 가꾸고 하다 보니 풍경이 좋아서 공원 만들어서 유료 입장이 가능한 공원으로 개발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 같이 노력을 잘한다면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역축제 기반 프로그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 아니면 더욱더 그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일반적인데 개인의 목표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잘 건강하게 살자고 해서 프로그램이 특화된 동네로 만들 수 있고, 미국에는 꽤 있어요. 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요가만 하루 종일 하면서 명상하고 모여서 사는 동네도 있고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는 곳도 있고, 그것의 시초가 뭘까? 미국의 실버타운이에요.
여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끼리 여가를 중심으로 사는 거야.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다른 건 할 거 없어. 다만 내 수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 그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24시간 지내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이런 사회구조 때문에 병원처럼 요양원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지만 미국은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일찍이 은퇴한 사람들이 돈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여가만 하잖아. 그렇죠? 책 읽고. 대신에 그 안에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절대. 독서도 그룹. 독서 그룹이 모여서 강사 하나 놔두고 독서 그룹 하고, 테니스 그룹, 테니스 강사가 있어서 테니스 하고. 확실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레크리에이션이 무슨 개념이 명확하게 필요한지 이해가 되죠? 조직적이어야 된다, 구조적이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과는 회복이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잘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누군가 리드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여가, 레저, 스포츠, 게임, 놀이와는 확실히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고, 이런 특성들을 하나로 살려서 우리말이 없으니까 그냥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마땅치가 않죠. 우리나라가 외래어를 쓰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마땅치 않으면 외래어를 고수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스포츠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여가도 아니고 레저도 아니고 뭐지? 없네? 레크리에이션 그냥 쓰자 라는 개념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여 교육형 문화 프로그램 운동,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2의 잡을 잡는다. 아까 그 실버타운 선생님이 미국의 예를 드는데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 실버타운이 많아. 근데 여기 와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은퇴들을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빨리 은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에서. 그런데 했어. 그래서 와서 여가 시간에 목공을 배웠어. 그러다가 내가 나에게 의자를 만드는 기술, 가구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만들었어. 팔아. 처음에 가구 만드는 공예를 기술로 교육받은 건데 그게 자본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어버렸네? 할 수 있겠지.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은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아까 얘기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강요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성과가 나타나. 그래서 이걸 개인의 수익 활동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뭘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야? 사회적 자본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레크리에이션이었어. 다시 여기에서 내 개인의 수익을 스스로 강요하고 집착하면 그건 경제활동이 돼버리지. 다시 일이 되잖아. 그건 여가가 아니고 레크리에이션이 아닌 게 되지. 자연스럽게 나타난 효과를 자연스럽게 자본으로 바꾸겠다는 게 지금 이 개념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레크리에이션, 지역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물론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렇게 결론 및 시사점이라고 안 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쓰는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 알겠죠? 뭔지 대충 짐작이 가죠?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 시사점이라고 제목 안 달아놓거든? 아니면 아예 이런 페이지 빼버리는데 이렇게 달아놓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공동체,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에서 중요한 거 시사점, 공동체 회복 전략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공동체성 회복 전략.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동네 사람들 너무 일주일 피곤하셨죠? 다 같이 놀러와서 달리기 하러 가요. 걷기 하러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각박한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러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가 그때그때 환경마다 동네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가 매우 필수적이다. 다음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문화기관 등등과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이거 경제활동이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내 돈을 마구마구 써가면서 활동할 바에는 그냥 일하지 뭐하러 여가활동을 돈 내고선 막 힘들게 하겠어. 자,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자원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공동체 내에서 이거 공동체끼리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거니까 연구 필요 없다? 아니 그러지 않지. 세대가 바뀌거나 문화가 바뀌거나 유행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 레크리에이션을 리더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은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들과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꾸준히 연구해야 돼. 꾸준히 연구해야 돼.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하나 더 넣어놨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거 깜빡하고 안 넣어놔서. 이거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씩 보세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지금껏 얘기한 것들을 기획서로 만든다. 그러면 이런 개요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항상 이렇게 말미에 그 단원하고 관계된 내용의 기획 예시들을 꼭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기획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반드시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아이디어 냈으면 명칭이 빠지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명. 선생님 예시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걷기 프로젝트. 목적, 지역 주민의 목적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목적,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이웃 간의 대화. 그 다음에 대상 지역, 지역 주민 누구나. 운영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체, 주관도 써놔야 되고 협력기관도 써놔야 되고. 협력기관 당연히 필요해. 그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움직일 거니 당연히 공공기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 준비할 때 협력기관이나 협력단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집어넣지 않는데요. 결국에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크해놓고 하는 거랑 갑자기 닥쳤을 때 그냥 주먹구구 하는 거랑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획서만 할 때 항상 잘 빼먹는 게 뭐냐면 이 협력, 주체 주관까지는 이해하고 해. 근데 보통 보면 협력기관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고 있더라고. 근데 기획서에 반드시 필요해. 이게 프로젝트고 사업을 잘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 소비재를 팔고 있는 그냥 경영, 마케팅도요. 기획 안에 만들었을 때 협력 사업체가 어딘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 내가 이 물건 팔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협력,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하청업체가 어딘지, 아웃소싱 해야 되는 데가 어딘지 그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야.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도 협력기관이 반드시 있죠. 이런 거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개요를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댕겨야겠지. 우리 이거 할 거니까 막 엘리베이터에 붙여놔야 되고 동네 게시판에다 붙여놔야 되고 마을 어디 전봇대에다 붙여놔고 해야 돼. 그때 반드시 얘기하고 밝혀야 될 게 뭐겠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참여율이 높아질 거 아니야. 목표가 있어야지만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 목표를 잘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획서에는 반드시 배경이나 필요성이 들어가는데, 자, 주민 간 교류 단절, 이웃 간 소외 현상이 증가하니까 하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건강이나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예쁜 공간들이, 버려진 공간들이 많은데 이걸 잘 개발해서 둘레길로 하면 우리도 좋고 외지인이 와서 방문하기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성공한 동네가 어디야? 제주도잖아. 제주도가 15년 전 맞나요? 둘레길 처음 유행하는, 아마 그때쯤일 것 같아. 선생님도 제주도의 제자도 잘 모르다가, 그러니까 관심도 없다가 둘레길 생기고 나서 유행하면서 다닌 게 대학교 졸업할 때 석사 때쯤이니까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동네 지역 개발이 바뀌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간다 그러면 그냥 풍경 보러 가지 누가 거길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럴 생각 안 했어.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동네에 좋은 아담한 길, 풍경 좋은 길인데 이거 나 혼자 걷기 아까운데 개발해볼까? 시작합니다.
자, 걷기 활동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매우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배경 및 필요성을 알렸으면 세 번째로는 뭘 알려야 되겠어? 주제는 뭘 할 건지 알려야겠지. 자, 뭘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알려줘야겠지. 그래서 시간, 일시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는 사람 수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등록도 받아야겠지. 그래야지 뭐 기념품도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낭비하는 자원 없이 딱 그 인원수에 맞춰서 뭔가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등록도 있어요. 무조건 우리 동네 사람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 없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생각해봐. 친구들한테 막 SNS를 올려서 자, 우리 몇 날 며칠에 내가 사람 모이게 할 테니까 다 모여! 근데 다 모여 했는데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30명이 올지 모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동네 사람 누구나라고 했어도 등록은 받아야지. 등록 받는다는 게 등록 안 하면 못하고가 아니지. 등록을 한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효과적이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을 받는 거지 등록 안 한 사람 오지 마세요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뭐 스트레칭 한다, 지역길 걷기 한다, 미션 게임도 하고 소감 나누기도 한다.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해서 뭐 회식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특화요소. 그래서 구간별, 만약에 뭐 동네에 정말 괜찮은 그 지역이 있어, 뭐 그 풍경이 있어, 아니면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어.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동행한다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 같이 동네에서 설명도 해주고, 걷기니까 걷다가 잠깐 멈추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뛰어서 기록 재는 거 아니니까. 지역예술가 버스킹 공원도 연계하고 인센티브, 이런 활동에 참여를 몇 번 이상 하면 지역 상품권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참여율이 높아지는. 이걸로 돈 벌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높아지면 참여율이 높아서 많이 모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죠. 이런 제도. 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 예전에 나 어렸을 때 보면 반상에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반상에 반대로 하는 거지. 반상에 빠지면 아파트 복도 물청소, 벌칙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남들 2번 하고 1번 쉴 수 있는데 4번 다 청소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예전에는 거꾸로 이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벌칙이 많죠. 벌금이나 벌칙이 많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써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대 효과가 뭔지 정리해 주는 것도 매우 좋겠지. 이걸 하게 되면 뭐 건강에도 좋고 이웃 간 소통에도 좋고, 그리고 지역 유휴 공간 인식 개선도 하고 나중에 돈 버는 활용도도 한번 해보고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획서 만들어서 반장이 다 SNS에 돌리고 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런 거 홍보. 그럼 이걸 한다는 걸 참여율을 높여야 되니까 어떻게 홍보할까? 요즘 같으면 이제 당연히 SNS 하겠죠. 예전에는 무조건 복도마다 붙이고 전봇대마다 붙여서 전단지 붙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SNS 하나만 잘하면, 요즘은 아파트마다 다 카페가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다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오프라인 홍보는 어떻게 할지, 온라인 홍보는 어떻게 할지 홍보 계획도 이렇게 반드시. 그리고 예산은 알리는 단계에서는 예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이게 필요한 경우는 이제 이거를 운영할 리더들끼리는 봐야지, 스태프들끼리는 봐야 되니까 6번째 예산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에서 한번 우리가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은 4가지 특성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또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어야죠. 한 번 하고 말 거면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야. 여러 번 만나고 같이 부대껴야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데, 한 번 하고 말 거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향후에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계속 지속할까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런 돈을 한 번 쓰고 그냥 안 하겠다? 그럼 굳이 경제적 생산성도 없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경제적 생산성이 없다라는 표현이지.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나서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을 왜 지역사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런 레크레이션을 일부러 만들겠어? 그러지 않지. 한 번 할 거. 한 번 해서 건강해지진 않잖아. 여러 번 해야지.
자, 그래서 향후 운영 및 확대 방안도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다음 프로그램은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다음 데이 때는 다음 레크레이션 때는 이렇게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선생님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어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야간에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은 청년 다른 동네와 연계해서 더 크게 해보겠다. 우리 요즘에 지역 축제가요 생각보다 이렇게 지역사회 레크레이션이었다가 발전한 경우들이 많아. 전주나 그 호남 지역에 전주 그 한옥마을 있는 데 가잖아요. 동네마다 그 문화재 근처에다가 막 야경 예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 처음의 시작은 동네가 서울처럼 막 휘황찬란하지 않잖아. 근데 좋은 문화재가 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둘레길, 개천길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데 좀 예쁜 거 없어? 뭐 할 거 없을까? 그래서 문화재에다 조명을 달기 시작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야간에 걷기 운동할 때 좀 더 볼거리도 있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관광 요소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실제로 일부러 기획을 일부러 그렇게 마구마구 한 경우도 있지만 관광이 되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 좋으라고 했다가 그게 관광 명소가 돼요. 선생님이 작년 가을 늦가을에 이사 가가지고 지금 여기 안 사는데 원래 위례 여기 살았었는데요. 거기 그 뭐지 호수 그 인공호수 따라서 둘레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체육공원이나 마찬가지 동네 사람들 산책하고 걷기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점점 풍경도 좋아지고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풍경도 좋아지고 조명을 아주 예쁘게 분수도 예쁘게 만들어놔서 여름 되면 야경이 진짜 예뻐요. 그랬더니 걷기 운동하는 동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으로 카페가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야경을 보기 위해서 카페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뒷골목으로 술집이 또 많아져요. 자연스럽게. 술집이 많아지다 보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먹는 게 잘 팔리겠네? 밥집도 많이 생겨. 그러더니 그냥 동네가 관광지는 아닌데 관광지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번화가가. 주거단지여서 주거지역이어서 번화가라는 게 없는 동네예요. 사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여러 개 있으면 중간에 그냥 중앙상가 개념의 큰 길 하나 있는 정도? 그렇게 몇 군데 큰 길이 있는 게 한 3군데 정도 있고 끝인데 그 주변에 둘레길 이렇게 그 인공호수공원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길이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예쁘게 즐겁게 산책하세요라고 해서 좀 더 그 조경을 예쁘게 해놓으니까 외지 사람들이 놀러와서 구경하고 가.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아지니까 카페가 많아졌다, 술집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밥집까지 많아졌어. 그랬더니 동네가 관광지 아닌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다 뭐야?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지자체가 준비했던 지원 사업책들이 다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게 바꿔놓은 거죠. 그걸 일부러 유도하진 않으나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이 그러한 효과나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 기반의 레크리에이션의 이론, 개념, 그리고 실사례를 어떻게 적용해 볼지 이렇게 시트지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결론 시사점까지 붙여놨으면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끝! 네.